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겪는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이 레시포드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거는 될 수가 없다. 항상 제가 작년부터 혹은 옛날부터 해오던 이야기 중 하나가 레시포드 같은 선수가 주인공이 되면 이 팀은 우승권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레시포드가 수비 가담도 열심히 안 하고, 레시포드가 그렇다고 해서 공격력에서 음바페처럼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이 친구를 좀 헤어드라이기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만약에 퍼거슨이 현재 이 팀의 감독이었다라고 하면 레시포드가 저러고 있는 걸 과연 보고 있었을까요? 이 후토크를 제가 진행을 해보자고 하면은 이 경기가 끝나고 부페의 표정과 그 다음에 테나우의 표정이 좀 많이 희비가 엇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테나우는 경기가 끝나자 엄청나게 웃으면서 하이파이브하고 막 되게 신나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페는 경기가 끝나도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부페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들의 경기력, 이 지금 본인들의 팀의 뭔가 실력,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축구가 너무 형편이 없다 보니까 부페는 본인 골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에릭 테나우는 그냥 뭐만 하면 기분이 좋아 보여. 지금 테나우는 그냥 기분이 좋아 보여. 근데 테나우를 보면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감독이 과연 진짜 원하는 축구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나마 테나우를 칭찬했던 것 중 하나가 빌드업을 하려다가 3경기 동안 얻어맞고 빌드업을 과감하게 포기했기 때문에 4등 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을 해서 왔으면 다시 본인의 축구를 구사를 한다든가 확실한 색깔이 갖춰져야 되는데, 오늘 벌리한테 6대4로 점유율을 지면서 번리한테까지 점유율에서 지는 축구를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그렇게 비싸게 영입을 하면서 데려온다? 이 감독이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맞는 감독일까?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 수밖에 없고, 경기를 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려앉는 경우가 생기긴 하죠. 근데 번리를 상대로 맨유가 식스백을 만들면서 축구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과연 전진성이 있는 구단의 역할인가? 이게 과연 맨유가 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나 감독님을 보면서 그냥 제가 뭔가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오늘 무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번리가 아니라 미넨이랑 경기를 또 뛴 것 같아요. 미넨이랑 경기를 또 뛰고, 뭔가 왜 이 2경기 연속 미넨이랑 뛰었는지, 공격력이 부족한 미넨이었다. 딱 그렇게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너무 경기력이, 그러니까 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트넘 경기 때도 봤지만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죠. 아래서부터 만들어가지고 풀어나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하는데, 항상 그 파이널 서드, 마지막 그 공격적에 갔을 때 번리의 공격적인 선택이라든가 번리가 거기서 득점을 가져가는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근데 이게 약팀의 현실이겠죠. 근데 이 약팀을 상대로도 6백으로 5백으로 내려앉아가지고 수비만 하다가 카운터택 하나 운 좋게 얻어 걸려가지고 올루길 바라는 이 테나우의 축구를 보면서, 진짜 축구는 감독이 중요한 거구나. 축구는 감독이 주는 영향과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아티튜드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뭔가 테나우 바라보면 그냥 한 명의 어린 애 같아요. 테나우도 선수들 탓만 하고 맨날 선수들이랑 신경전만 벌이고 선수들이랑 싸우기만 하고 이러면서, 뭔가 테나우도 아직 되게 어리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선수들이랑 싸우려고 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어쨌든 오늘 경기는 번리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가져갔지만 부페의 하드캐리로 맨유가 득점을 했다. 딱 그렇게 느껴지는 경기였고, 테나우는 중소 클럽이 딱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후토크를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토크를 듣고 맨유 팬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기분이 안 좋으시다면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문도그의 생각일 뿐이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런 구단이 아니거든요. 문도그가 생각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마어마한 구단이고, 무조건 4등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승 경쟁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구단인데, 이 구단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스날의 암흑기를 저도 견뎠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보는 것 같고, 맨유 스쿼드가 지금 구리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왜 맨유 스쿼드가 구리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오나나라는 빌드업 잘하는 골키퍼를 데려왔죠. 물론 저는 오나나보단 데야를 좋아하지만 오나나 데려왔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백에 달로 쓸 수 있죠. 센터백에 바란이 있죠. 그 다음에 리산드로 있죠. 왼쪽 백에 루크쇼 있죠. 레길론이 있죠. 수비형 미드필더에 지금 암라바트 데리고 왔죠. 카세미로
카세미로 있죠. 공미의 에릭선이랑 부페 있죠. 왼쪽 윙에 레시포드, 우측 윙에 산초, 그다음에 뭐 그라나초, 이 초짜 돌림 있죠. 우측백에 완비사카도 있죠. 공격수에 헤이룬 데리고 왔죠. 도대체 이 멤버가 어떻게 안 좋은 건지. 근데 부상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부상자가 많은 거는 결국 감독의 운영 관리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상자가 많은 걸로 뭔가 부상자가 많다. 부상자 때문에 안 됐다. 이거는 결국 감독의 변명거리밖에 안 되고 부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게끔 패러다이즌을 잡아놔서 부상자가 많이 생기는 거지 이유 없는 부상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부상 없을 때는 그렇다면 테나의 축구가 매력적이었냐라고 봤을 때 저는 매력적이었다라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쨌든 간에 오늘 번리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경지를 모면한 테나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8경기 남은 게 굉장히 그 픽스처가 여러분들 은근히 편해요. 그래서 맨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9경기에서 뭐 7승을 한다든가 이 연승을 쌓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기회거든요. 지금 맨유 일정이 너무 좋아서. 맨유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이 경기들을 진짜 다 잡아서 반전을 하는 게 테나에게는 진짜 목숨줄일 것 같고요. 반전을 못 해낸다면 오늘 번리에게 이렇게 뚜까 맞은 축구가 비판받는 날이 더 세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이룬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헤이룬을 보면 여러분들 좋은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뛰고 많이 뛰고 빠르게 뛰고 공격을 할 때도 많이 가담을 해주면서 뛰는 건 맞는데 이 헤이룬이 일단은 프리미어리그에 입장을 했으면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프리미어리그의 피맛을 보게 된다라고 했는데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이번 시즌 헤이룬이 잘할 수는 있는 선수이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암라바트를 영입을 해왔잖아요. 그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이 팀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걸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제 과감하게 에릭슨을 좀 떨굴 때가 된 것 같아요. 부페냐 에릭슨이냐 둘 중 하나를 결정해서 써야 되고 부페를 쓸 거면 부페를 쓰고 그 옆에 저는 차라리 윗지역에다가 카세미로를 올려놓고 암라바트를 수비형 미드필드에 넣어서 카세미로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요즘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사실상 위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 가담을 많이 안 해주고 위에 선수들이 기동력이 많이 딸리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너무 넓은 지역을 혼자서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늦는다거나 혹은 뒷공문이 무시할라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라바트를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넣어주고 카세미로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계속 스루 패스 넣어준다던가 2대1 패스 주고받는다던가 득점하는 능력은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과감한 체인지를 가져가면서 암라바트로 청소를 하고 카세미로가 박스 투 박스처럼 좀 도와주고 부페한테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준다면 오히려 이 팀이 그런 조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겪는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이 레시포드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거는 될 수가 없다. 항상 제가 작년부터 혹은 옛날부터 해오던 이야기 중 하나가 레시포드 같은 선수가 주인공이 되면 이 팀은 우승권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레시포드가 수비 가담도 열심히 안 하고 레시포드가 그렇다고 해서 공격력에서 음바페처럼 미친 영역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이 친구를 좀 헤어드라이기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만약에 퍼거슨이 현재 이 팀의 감독이었다라고 하면 레시포드가 저러고 있는 걸 과연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보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진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 자체가 전체적인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우리 김민재 선수가 여기 오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참 김민재가 팀 잘 골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경기였습니다. 문도구 차분하게 얘기하니 분위기 있고 보기 좋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스만이 형 얘기할 때는 차분해질 수가 없어요. 화를 너무 많이 나게 하니까 스만이 형이.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후토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따가 시브러보쇼 낮 3시쯤에 아마 할 것 같거든요. 이따가 시브러보쇼 낮 3시쯤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김민재 선수의 심층 분석 여러분들 좀 이따가 또 제가 라이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